그 국방장관이 또 밝히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확인을 못하겠다. 뱉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룬이 최근 3주 연속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이었던 8월 24일과 31일 그리고 9월 7일에 군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를 박선원 의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8월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로 사망자 추도 기간이었고 이 시기에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한기호는 10년 넘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럼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3주 가서 쳤을까? 자, 그랬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자, 그래요. 대통령이 골프를 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확인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골프채로 사람은 패시겠지. 어? 아니, 근데 윤석열 뭐야? 골프 칠 줄 알아요? 알지. 저기 조나복한테 그래서 그 골프 접대도 받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골프를 못 치는 건 아니에요. 치기는 쳤었어. 나는 골프채로 사람만 치는 줄 알았지. 공을 치는지는 몰랐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안 쳤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다리에 기운도 없어갖고 라운드를 돌 힘도 없겠지만 일단 진짜로 지난 몇 년 동안은 골프장을 갈 만한 어떤 그 여력이 없었거든. 근데 이게 3주를 연속으로 간 거야, 주말에. 아니, 심지어 이렇게 골프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부킹 스케줄을 빼버리고 거기를 가서 골프를 쳤다는 거야. 그리고 군 골프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송 작가가 주장하는 건 뭐냐? 골프 치러 간 거 아니다. 골프 치러 간 거 아니라는 거지. 골프만 딱 치고,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라운드 더 하고 이러고 가면서 여보 나 출장 갔다 올게, 세미나 갔다 오고 이러고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3주 할 수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연속으로.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할 정도로 그 당시가 날씨가 녹록하지가 않았어. 그 더운데? 더웠는데? 거의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 땡볕 더위에 그 게으른 윤석열이 3번을 골프장을 갔다는 얘기는 골프 치러 간 거 아니야, 이거 100%. 그리고 이거 그때 김용현으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하냐? 경호실 직원이 같이 갔었다고. 경호실 직원으로 위장돼 있는 어떤 사람하고 대통령이 자네 경호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 나랑 골프나 한번 같이 치세. 이러고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거짓말 하지 마. 그런 말을 구사할 줄 모른다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이 없으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러고 3주 동안 골프장을 간 거는 누군가 관련된 은밀한 대면 보고를 받기 위한 게 아니겠냐. 민간 골프장도 아니잖아. 군 골프장.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김용현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원래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가 정상이거든요. 그래놓고 말 안 하기. 근데 아예 확인을 못 하겠다는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골프를 쳤다가 아니라 같이 배석한 사람, 뭔가 이상해. 시간, 그리고 출입자 명부, 뭔가 이상해. 이런 것들을 파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게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각 부대마다 군 골프장 거기를 싹 다 명부 조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무슨 방첩사나 이런 쪽에 있는 간부나 사령관들이 이 골프 치는 시간에 출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에 없고 외부로 나갔던가 외근을 했던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수로. 매국경님이 계엄령 논의했다에 안철수 손가락 거신다고. 그거 있어요, 아직 손가락이? 달아나나? 여러 번 자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어디서 정보를 받았을까? 어디서 정보를 받고 정의감이 투철한 군 안에 누군가가 아니면 정의당 수철한 국정원 출신 후배가 뭐 알려줄 수도 있고. 어찌 근데 됐거나. 딴 걸 떠나서 사실 계엄령이 되면 우리도 불편하지만 일단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 자체가 외신을 통해서 속보로 타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다국적 기업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한국 기업인 삼성이 받는 타격도 엄청나거든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다른 나라의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받는 그 타격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만 싫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령은. 그래서 저는 그 계엄령의 준비는 착착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군의 날이 일종의 총연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연습. 예, 합법적으로 기갑부대를 비롯한 군 장비들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 공휴일을 정한 이유도 사람들이 통제돼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도심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업무 시간, 정상적인 업무 시간대나 다양한 시간대에 기갑부대들이 서울 시내에 그 모처로 진입해갖고 목적지에 모이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라는 부분을 계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 게 에어서 한답시고 비행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고 댓글들에서도 지금 계속 전투기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어제 또 검암역에도 계속 그 무슨 장갑차 같은 거? 응. 그런 애들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장난 아니었어. 완전 무장한 그리고 애들. 80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헬기들이 지금 계속 용산 지역 주변 안에서 용인 아니에요. 아, 용산 아니에요. 용인 지역 부분에서 80대가 넘는 헬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늘 걱정되는 게 그거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엄령이나 기갑부대가 들어오려고 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못 하는데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헬기를 통한 기동 강화란 말이지. 용인 근처 판교, 동탄 뭐 이런 데 헬기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린다. 근데 이게 연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수부대나 어떤 특수부대들이 실어가지고 서울 시내로 진입시켜가지고 뭐 국회가 됐든 방송국 같은 것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종의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합법적인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시기가 10월 1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게 계엄으로 넘어가진 않을까? 그 걱정도 되긴 합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가 카카오톡을 갑자기 점검을 한대요. 아니, 정부가 무슨 AS 회사도 아닌데 왜 카카오톡을 자기들이 엔지니어를 데리고 가가지고 점검을 한다 그러는 것인가? 의심스럽다는 거지. 카카오톡이 5개월새 5차례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아니, 느그가 현장 점검을 하면 나아지냐고. 누구가 왜 하냐고, 남의 사기업에. 그러네 사기업인데 남의 사기업의 서버를 왜 니네가 엔지니어를 데리고 가갖고. 저기 그런 점검을 엔지니어 하냐고. 있으면은 정부24 민원 그 사이트 저 그때 먹통되고 난리 났어요. 그런 거나 미리미리 점검하고 살아. 그래서 이거를 내년까지 해서 다 고칠 건데, 올 12월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서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가서 점검을 한대. 그래서 난 딱 드는 생각이, 이것들이 계엄하면 방송국 다 끊어버리고 카카오톡 먹통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정보 전달 못하게끔 만들려고 지금 여기다가 셧다운 할 수 있는 뭐 스위치를 달러 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일단 SNS 먹통 만들고 방송 먹통 만들고 그러면 인터넷 끊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인터넷망 KT, LG 3개 통신사 통신망 잘라버리고 그치. 무선으로 하는 카카오톡까지 꺼버리면 사실상 완벽하게 이제 뉴스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나? 요런 의심을 또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은 안 한다 하지만 막판에 가게 되면 꼭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든다는 거죠. 왜? 얘네들은 어차피 내려오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저기서 장기 집권 내지는 자기 친화적인 다음 정권 상출이 안 되면 무조건 감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걸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김건희란 말이야. 윤석열은 감옥 가도 돼. 하지만 김건희는 절대 감옥 못 가요. 왜요? 죽으면 죽었지 감옥은 안 가. 뭐 이런 확신이 화장을 이게 못하죠. 있다는 거지. 응? 화장을 화장을 못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화장이 문제가 아닌데 감옥에 간다는 건 화장이 문제가 그래서 아니라니까.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계엄령을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낼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치게 되면 군대도 협조를 안 할 것이고 아마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라는 국민적인 압박도 대단해질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계엄을 했을 때 윤석열의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면 자위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계엄 상황이 바뀌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실제로 자위대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단안보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 일본 주위 국가에 안보적 위험이 생기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자기네 국내법을 만들어 놨어요.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 정보동맹을 한답시고 만나서 서류를 쓰고 다녔는데 우리 국민들 모르게 유사시에 한반도에 갈 수 있다라고 국방장관 새끼가 사인을 해줬을지도 몰라요. 신원 시기가 7월 28일 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일본 방위상하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프레임워크 협력이라고 서명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 내용 안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엄을 하게 되면 어떤 국내 정치 상황에서 소요 때문에 계엄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국지전을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보는 거야. 북한에다 대놓고 먼저 선제적으로 포격을 해갖고 역으로 이제 그쪽에서 역공을 해와갖고 포격이 있으면 북한이 먼저 포격했다 이러면서 이걸 국지전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미국 대사를 만나갖고 뜬금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뭐 동북아는 핵 개발 도미노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뭐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그냥 겉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 겉으로 나오는 거하고 안에서 또 따로 얘기하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요? 진짜 계엄령 발표는 어떻게요? 막 이러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알 정도면은 이재명 대표나 당연히 민주당 알죠. 측은 이미 모든 걸 다 입수를 한 상태고 실시간으로 아마 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미국 대사를 만났을까? 그냥 별일 없잖아요. 그렇죠. 별일 없고 근데 그냥 오히려 휴전선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잖아. 휴전선. 아마도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제가 미국 측한테 딜을 할 건 그걸 것 같아요. 니들 지금 대선 앞두고 있잖아.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 벌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 결코 유리할 게 1도 없다. 민주당 입장,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 게 1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쳐가지고 전면전 위기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선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아예 주한미군이 없는 나라면 뭐 그냥 니들끼리 쥐지고 볶고 해라라고 할 텐데 여긴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주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또는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 지들이 허락해주고 눈 감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어필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이러한 친위 쿠데타 내지는 국지전을 발발시켜갖고 만드는 쿠데타를 승인할 거냐, 용인할 거냐의 문제를 먼저 정치적으로 선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